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정리한 것은 DOM과 CSS와 스타일,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를 갖는 것들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 노드 개체들이 갖는 필드, 스타일과 이벤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에는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스타일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 이제 혜성 씨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거를 배우면 그 웹크롤링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웹크롤링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크롤링 하기 힘든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웹 개발을 깊이 있게 하시면 크롤링에 대해서 잘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워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얘기도 했는데, 우리 기회가 되면 크롤링 수업을 특강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특강처럼. 제가 우리 수업에는 지금 크롤링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제가 봤을 때 프로젝트 기간에 간단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까지 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말고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자, 우리 요소 중에 폼 요소라는 것이 있더라. 폼 요소. 우리가 배운 것이 폼 요소더라. 요 폼 요소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폼에는 속성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액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액션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링크. 어떤 곳에 링크인데, 링크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데이터를 보낸다. 자, 이 폼은 어떤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폼 안에 보통 어떤 요소들이 이 안에 포함되죠? 라벨이랑 또 그쵸, 라벨이랑 인풋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액션은 어떤 데이터를 보내죠? 라벨 데이터를 보내요? 인풋 데이터를 보내요? 인풋 데이터를 보내죠. 인풋에 데이터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A.2라는 사이트에 보낸다 라고 해볼게요. A.2라는 사이트에, 사이트가 아니라 페이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내가 A는 A 하지 말고 네임은 경민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지 네임은 경민이라고 보낼 수 있죠? 네임은 네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임은 네임 하니까 좀 헷갈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유저는 경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내고 싶으면 여기에 이것이 키 값이 돼야 된다. 키 값은 네임에 들어가죠. 네임 물음표라고 하고, 여기다가 유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경민이라는 것은 여기 인풋에 어떤 필드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쵸, 밸류에다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내가 글씨를 쓰고 싶으시면 인풋의 타입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텍스트해야 된다고 했어요. 텍스트. 자, 요 인풋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배워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텍스트랑 저 체크박스랑 또 요거랑 비슷한데 하나만 선택되는 거, 그렇죠, 라디오. 그 다음에 누를 수 있는 거, 그렇죠, 버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거 말고도 레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기본적인 우리의 인풋 요소들입니다. 이게 지금 키보드 입력이 가능하고요.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클릭을 하죠.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로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마우스 이벤트로 클릭이나 체인지가 된다고 했어요. 자, 라디오도 둘 다 똑같다고 했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라디오랑 체크박스 차이가 뭐라고 했죠? 그쵸? 자, 체크박스는 하나의 이름으로 복수의 데이터를 보낼 때, 라디오는 하나의 이름으로 복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서 보낼 때 쓴다고 했죠.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누구시죠? 아닙니다. 최남규 회원이라니, 제가 최남규인가요? 최경민인데. 자, 이 친구는 네임으로 복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 이 친구는 복수, 또 전화가 오네요. 복수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제가 지금 전화를 할 수 없어서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인 줄 알고 받았는데 학생이 아니라서, 자, 우리 아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자, 여기 네임으로, 제가 원래 수업 중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자, 복수 중에 하나, 여기는 복수를 보내고 하나를 선택하고, 자, 버튼은 어떤 걸 보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내지 않고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버튼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배웠어요. 타입이. 자, 우리가 이게 버튼인 것도 있고, 또 그냥 버튼인 것에, 자, 인풋의 버튼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서브밋인 것도 배웠죠. 그렇죠? 타입이 서브밋. 자, 이 친구는 그냥 누르기만 돼요. 자, 이 친구는 마우스 이벤트처럼 이렇게 누르기만 되고요. 자, 이 친구 서브밋. 자, 버튼인데 서브밋인 것도 있죠. 그렇죠? 자, 요 서브밋은 어떤 걸 한다 그랬죠? 자, 폼 이벤트라는 걸 발생시키는데, 폼에 서브밋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자, 요 클릭이랑 이런 걸 한 후에 서브밋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서브밋.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클릭한 후에 요걸 어떻게 서브밋 이벤트를 이렇게 발생시켜요. 자, 이렇게 배워봤고요. 자, 폼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특별히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user.do에다가 user.a.do에죠. a.do에다가 유저의 경민이라는 데이터를 보내려면 name은 user, value는 경민 하고 보내야 한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때 요 액션으로 가는 주소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네이버 사이트다. 네이버 사이트면, 자, 요 폼에서 액션으로 가는 곳이 아마도 이렇게 갈 거예요. www.naver.com 하고, 그쵸? 여기에 a.do에 물음표 유저는 경민. 자, 만약에 데이터가 더 있으면, 자, 근데 이제 경민도 이렇게 안 넘어가죠. 그쵸? 자,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기였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더 있으면 뒤쪽에 AND하고, 예를 들어 유저가 아니라 뭐 ID가 있다 그러면 ID는 dbasicame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자, 이때 자,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도메인 주소 서버의 위치, 서버 주소라고 불렀어요. 자, 서버 주소. 자, 서버 주소는 무엇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27.250.120.1에 50번 또는 뭐 80번 이렇게 되겠네요. 80번.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인터넷에서 부여한 고유 주소. 뭐에서? 인터넷에서.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 친구는 컴퓨터의 고유 주소예요. 컴퓨터의 고유 주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들도 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이런 고유 주소를 받게 돼요. 고유 주소를.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 받게 되는 주소가 됩니다. 이게 서버가 되려면 이 컴퓨터에 랜선을 꼭 꽂아야 돼요. 이렇게 랜선을 꼭 꽂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약에 이렇게 와이파이 기계로 해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받았어요. 와이파이를 받아서 인터넷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분배기 역할을 하거든요. 분배기 역할을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보세요. 중요하니까. 자, 임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어디서 어디까지 주소를 받냐면 여기까지 주소를 받아요. 여기까지 주소를 받은 후에 나머지 주소, 자,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소를 분배를 해요. 뭐 10개든 20개든 이 분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 주변 공간에 50개 정도를 분배하겠다 또는 100개 정도를 분배하겠다 그러면 이 분배기가 이 주소를 100개 정도로 분배를 해요. 그러면 이 서버는 분배가 된 주소를 받기 때문에 이 친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할 수 있는 주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정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소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와이파이 기계로 컴퓨터가 받아서 이것이 서버가 될 수는 없더라. 꼭 뭐가 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랜선이 꼭 꽂혀서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 랜선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 써도 안 돼요. 그쵸? 이것도 뭐예요? 와이파이가 분배된 거예요. 인터넷이 여기서 들어온 것이 분배가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또 와이파이 기계에서 또 데이터가 온 것이 와도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딱 선이 하나만 딱 연결돼야 돼요, 서버에. 자, 그러고 나서 이 컴퓨터에 서버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배워볼 서버 프로그램이 뭐냐면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Node.js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깔리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 OS, 우리 이제 윈도우 쓰고 있죠. 윈도우나 저는 이제 맥을 쓰고 있는데, 자, 맥킨토시 같은 OS가 이 서버 프로그램한테 어떤 걸 부여하냐면 번호를 부여해요. 번호, 이렇게 번호. 이 톰캣이나 Node.js라는 곳에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가 뭐다? 포트예요. 포트. 운영체제가 이 서버 프로그램한테 부여하는 포트.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주소를 봐서, 그쵸? 주소를 봐서. 자, 요게 무슨 주소라고요? 컴퓨터가 갖는 인터넷 고유 주소예요. 그쵸? IP는 뭐다? 컴퓨터가 갖는 인터넷의 고유 주소. 포트 번호는 뭐다? 컴퓨터에 설치된 서버 프로그램의 고유 번호. 얘는 고유 번호. 번호가 되고 주소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설치된 서버 프로그램의 번호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의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서버 프로그램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81번, 82번, 83번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다른 서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 랜선으로 하나로 여러 사람이 여러 서버에 들어오는 게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서버에 서버 컴퓨터에 여러 서버를 설치하진 않아요. 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한다는 거에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컴퓨터가 IP 주소를 여러 개 갖는 거랑 다른 문제죠. 컴퓨터가 랜선을 2개 꽂아서 주소를 2개 가질 수 있나요?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쵸? 예,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다? 서버 주소.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이렇게 네이버.com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도메인 시스템.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도메인 시스템. 자, 이 도메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서버 주소를 문자열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랩핑 하는 거죠. 랩핑. 정확한 랩핑. 도메인 시스템에 의해서 랩핑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오는 것. 자, 요 다음에 오는 거. 자, A.2는 뭐라고 불렀죠? 자, 이것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패스라고 했습니다. 패스. 패스의 의미는 뭐예요? 경로죠. 경로. 실제 경로입니다. 요 리소스의 위치. 자, 리소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리소스 의미 저장된 데이터예요. 근데 저장만 되면 리소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쵸? 저장되었는데 뭐 하는 거? 저장만 된 거는 리소스가 아니에요. 저장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 저장되고 공유되는 데이터. 자, 공유가 되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카누가 필요해요? 미안해요. 짜증나죠, 그쵸? 자, 뭐가 필요해요? 공유가 되려면?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주소가. 여러분들 잠시 뇌가 멈춘 것 같았죠. 죄송해요. 도깨비가 되는 건 아니고, 그쵸?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자, 주소가 필요하죠. 이때 주소가 URL이 되겠죠. URL. 그쵸? URL. 자, 우리가 이렇게 저장되고 공유되는, 그죠? 저장되고 공유되는 데이터를 리소스라고 합니다. 저장만 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죠? 저장만 된 건 아니고. 자, 요 리소스 중에는요. 자, 우리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 리소스 중에는 2가지 종류의 리소스가 있어요. 자, 어제 안 배운 건데 2가지 종류의 리소스가 있어요.
동적 리소스랑 정적 리소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또 이미지. 요즘은 뭐 압축 이미지가 많으니까 뭐 PNG 이런 거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래도 PNG, JPG, 자, 이런 것들 쭈르륵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MP3, MP4. 자, 이런 녀석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된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어요. 고정 데이터.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정적이다 라고 불러요. 선생님, 자바스크립트는 실행되는 거니까 얘는 뭔가 동적인 것 같은데요. 얘는 동적인 것 같은데. 자, 이때 이 고정된 데이터, 정적이다라는 건 어디에서를 얘기하냐면 서버에서 얘기해요. 서버에서. 자,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는 코드라는 거예요. 이 고정은 무슨 뜻이다? 서버에서 고정.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실행되지 않고 이 데이터들은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로 왔을 때, 브라우저로 왔을 때 실행이 돼요. 서버를 우리가 백이라고 불러요. 백. 그 다음에 이런 브라우저를 프론트라 불러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동적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배워볼 자바라든가, 자, 자바스크립트인데 노드 자바스크립트, 노드 JS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PHP라든가, 아마 C샵으로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자,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동적 언어라 불러요. 자, 이런 언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버에서 실행돼요. 자,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 자, 동적 언어의 특징은 뭐다? 서버에서 실행이 되더라. 자, 우리는 이제 자바를 배워볼 건데, 자, 이 중에서 자바를, 서버에서 실행되는 언어 자바를 배울 건데, 요걸로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진 서버를 어떻게 구축을 해볼 거예요. 구축. 서버로 웹앱을 구축하는 거 정확하게는. 서버로 웹앱을 구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과정은 풀스택 과정이에요. 풀스택. 자, 왜 풀스택이라고 하냐면, 자, 이때 풀은 꽉 차다의 풀이에요. 요 정적인 것을 프론트에서 동작한다고 해서 프론트. 이 동적인 것을 무슨 소리 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요? 뭐지? 무슨 소리 났는데? 귀신이 있어요, 여기? 자, 이 동적인 것을 서버 단을 우리가 백 단이라고 하는데, 백 단이라고 해서 자, 요 두 개, 백과 프론트 전부 다 동작한다고 해서 풀, 꽉 채우는 스택. 그래서 풀 스택 과정이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 풀 스택 과정. 그래서 우리 지금 저한테는 제가 가르쳐주면 참 좋았지만 안 배웠지만 HTML, CSS를 배웠고, 다른 분한테 저한테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있죠. 제가 나머지 이제 자바를 알려드릴 거고, 나머지 쭉 알려드릴 거예요. 자바랑 요 자바스크립트로 리액트 알려드릴 거겠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의 커다란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커다란 그림. 우리의 커다란 그림 풀스택 과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로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프론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백으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둘 다 하실 수도 있고. 풀스택 개발자는 권장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일하세요. 백엔드로 일하시고요. 하면서 풀스택을 좀 잘한다. 풀스택이 아니라 프론트를 좀 잘한다.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여기 프론트 단에서 한 작업들을 우리가 백엔드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봐주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 이제 프론트로 취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비추입니다. 비추. 근데 내가 너무 백이 나랑 안 맞다. 나랑 너무 안 맞으면 이제 프론트 쪽에 고급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수업을 프론트 고급 개발자 양성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론트엔드는 저급 개발자가 앞으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AI 등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백도 마찬가지긴 한데 프론트는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동 완성 기술들이 대부분 프론트에 맞춰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급 개발자들에 의해서 생산된 AI 생산물들 있죠. 그 생산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으키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엄청 일으킬 거예요. 이제 고급 개발자들이 이걸 이제 컨트롤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고급 개발자가 할 일은 많고, 그렇죠? 저급 개발자들은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AI가 대체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고급 개발자가 AI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물론 백엔드도 마찬가지긴 해요, 앞으로. 여튼 우리는 다 고급 개발자가 안 되면 미래가 없다. 제가 이제 수업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의사든 판사든 어떤 직업이든 무엇만 남는다? AI를 같이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런 사람만 돈을 벌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려면 고급 개발자, 고급의 무언가를 달아서 AI를 잘 다뤄야 돼요. 그렇죠? 내가 AI로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일으켜서 그걸 모르는 상태로 배포를 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모르고 AI한테 시킬 수 없어요. 이 잭슨왕 바보 같은 얘기인 게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거 모르고 AI한테 뭐 게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웹앱 이거 구조 같은 거 모르고 웹앱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도 배포 못 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AI한테 시켜서 해요? 구조도 모르는데. 그쵸?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고급 개발자가 되봅시다. 그때 이제 돌아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적 언어라는 것이 있다. 동적 페이지, 동적 언어. 자, 여기 동적 페이지. 자, 근데 이제 여기 우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정적 페이지들은 요 뒤쪽에 유저는 경민, 아이디는 디베시케임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필요가 없어요.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필요가 없고, 자,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자바나 노드.js나 파이썬, PHP 뭐 이런 친구들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 C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써봐서. 자, 이런 페이지들이 요 뒤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 필요한다. 자, 이때 이 물음표 뒤쪽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쿼리 스트링. 고영씨 진짜.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스트링은 문자 열이겠죠. 그렇죠? 쿼리는 뭐래요? 쿼리가 무슨 뜻일까요? 쿼리. 질의하는 문자열이에요. 질의하는 문자열. 쿼리가 뭐예요?
질의하는 문자야. 자, 쿼리는 고영씨 알잖아요. 자, 쿼리 이렇게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몰랐나? 자, 요게 뭐예요? 질의하는, 질의하다, 질의하는 문자열이에요. 아이, 너무 알고요. 시리가 아니라 질의. 그쵸? 물어보는 문자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볼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래요. 자, A.2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예요. 그쵸? 자, 다시 A.2라는 리소스한테, 이게 동적 리소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유저한테 경민을 주고 아이디한테 DBSKM을 줄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보내서 동작하는 거 어떤 게 있었죠? 파라미터로 보내서 동작하는 거. 현재 요거 유저는 뭐 아이디는 뭐 이렇게 동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동작하는 거 뭐가 있었죠? 자, 이거 제가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자, A.2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은 거예요? 경민 똑같아 보여요? 자, 이거랑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잖아요. 자, A.2라는 함수에다가 경민이랑 DBSKM을 넣은 거예요. 유저는 경민, 아이디는 DBSK, 순서 없이. 그쵸? 이 키 값으로. 요거 납득이 가요? 납득 안 가요? 납득 가죠? 그러면 요 A.2는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쵸? 함수 같은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자바나 노드.js나 파이썬은 요 안에 A.2라는 리소스의 함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실행할 수 있는 함수. 그러면 제가 요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이름을. 자, 우리 어제 만든 signup.do예요. 사인업이 무슨 뜻이에요? 회원 가입이죠. 회원 가입. 그러면 do는 하다이죠. 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바 페이지가 회원 가입 페이지예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signup.do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 이 페이지가 하는 일. 아,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졌어요? 자,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이 뭐죠? 회원 가입이잖아요. 회원 가입. 회원 가입하는데 뭐를 유저를 경민으로 하고 아이디를 DBSKM을 하라 라는 뜻이에요. 회원 가입을 할 때 경민을 유저로 하고 DBSKM을 아이디로 하라. 그 함수를 실행한다. 그러면 이것을 함수 대신에 리소스로 생각하면 되겠죠. 리소스는 뭐 같은 거예요? 함수 같은 거구나. 이때 요 파라미터를 end로 구분하고 질의는 물음표로 시작하고. 자, 이때 한글이 이렇게 깨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쵸. 16비트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게 민이면, 자, 이거 왜 깨진다고요? 인코딩 때문에. 인코딩. 자, 인코딩. 자, 이 경민을 UTF-8 인코딩으로 변경한 바이트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이죠. 그쵸? 바이트 정보다. UTF-8로 변경한 바이트 정보다. 그래서
경이 3개의 바이트로 되어 있어서 16비트가 16지수가 2개, 2개, 2개. 그래서 이 2개가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앞에 면접자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개발하고 오셨어요? 이러겠죠, 그렇죠? 혹시 이직은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오시는 분이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처음 오는 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죠. 문자, 그 뭐지? 쿼리 스트링, 그 URL 인코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답이 뭐예요? URL 인코딩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면접 정답. 면접에서 100점짜리 정답. 그러면 여러분들 200점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URL 인코딩인데 UTF-8의 바이트 정보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뭐예요? 200점짜리죠. 그렇죠? 개발 좀 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혹시 만들어 보신 거 있어요? 이러겠죠. 농담 같죠? 한번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셔야지. 자, 그래서 이 URL, 이게 전체 URL이었죠. URL 안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더라. 엄청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 오늘 이제 처음 저한테 배운 것은 요 동적 리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을, 쿼리 스트링은 요 동적 리소스가 필요로 하더라. 자, 어제 여기까지 했던 것 같고, 이제 요거 하고 실습을 조금 했어요. 그쵸? 실습을 조금 하고, 이벤트도 조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쉬었다가 실습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운 거 동적 리소스 여기까지. 자, 쉬었다 올게요. 30분.